하루를 완성하는 시간 아침 30분. 다카시마 데스지 지연, 김현영, 옮김. 지연이 다카시마 데스지 91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공부의 달인이다. 전문 컨설턴트로 최근에는 능력개발센터를 세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집필, 강연, 텔레비전 출연 등에서 독자와 눈높이를 맞춘 발상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저서로는 베스트셀러, 잠자기 전 30분을 비롯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기술, 놀라운 공부법 등 총 40여 권이 있다. 옮기니 김현영, 수원대학교 졸업, 번역가 정문 양성기간 트랜스쿨에서 일본어 번역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현재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 코리아에서 출판 계획 및 일본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역서로는 1일 30초, 30일 기적의 공부법, 친절한 사기꾼, 모리스 메트를링커의 벌, 레이첼의 시크릿 가든, 편지로 읽는 세계사, 게짜 교수의 철학 강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첩, 체어의 마지막 일기, 전설의 사원, 오륜서의 돌을 쳤다, 여자의 센스가 회사를 살린다 등 총 40여 권이 있다. 하루를 완성하는 시간 아침 30분. 노린말, 기원 후 1세기에도 시간은 없었다. 시간이 없어. 당신은 지금까지 이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 보고서를 주말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자격증을 따서 내 가치를 좀 올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애인과 느긋하게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집안일 좀 빨리 끝내고 아이와 놀아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현대인은 시간에 쫓기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산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보자. 정말로 시간이 없을까? 뭔가 중요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당신은 시간이 없는 이유를 현대의 사회가 너무 복잡해져서 할 일이 많아진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탓에 우리 모두 인생을 짧게, 그것도 허둥지둥 살 수밖에 없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다. 인간이 바쁘다고 느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원 후 1세기 네로 황제 시대 때 로마의 집정관을 지낸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의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짧게 만들고 있다. 시대가 바쁘게 살라고 등을 떠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때문에 바쁘게 살아간다는 말이다. 그런 매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까? 이것은 대부분 정말로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시간을 쓰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달라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때가 아침이다. 하지만 아침은 하루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시간이다. 하루의 90%는 아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다. 아침이 바뀌면 그날 하루가 저절로 바뀐다. 하루 24시간을 바꾸겠다고 기를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아침 전부를 바꿀 필요도 없다. 하루가 시작되고 난 후에 30분, 딱 그만큼만 바꾸면 하루는 물론이고 인생 전체가 바뀐다. 내가 아침 30분을 바꾸라고 외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아무리 큰 결심을 하고 굳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단번에 하루 전체를 온전히 바꾸기는 어렵다. 큰 변화가 시작될 때는 언제나 작은 첫걸음이 있는 것처럼 하루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침 첫 30분의 변화가 중요하다. 아침 30분이 변하면 오전이 변하고 그날 하루가 바뀐다. 그리고 1개월 후, 3개월 후, 그리고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삶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 인생을 바꾸는 사람과 바꾸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아침 30분만 바꾸면 정말로 인생이 달라질까? 아마 그런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의 의문에 성급히 답을 달 생각이 없다. 달라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나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아주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가 있으니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다. 일본 최고의 경영 컨설턴트 오마에 게인치의 이야기다. 나는 경영자 앞에서 내 의견을 하나로 압축해 이건 이렇다라고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이때 백해 무익한 것이 but, 그러나, 하지만, however, 그렇지만 이라는 반응이다. 그렇지만 그런 기획으로는 영업부의 반발이 심할 텐데요. 하지만 그 가격으로 맞추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하고 말해봐야 건설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세는 프레젠테이션뿐만 아니라 각종 업무 현장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돈 잘 버는 사람은 머리를 어떻게 쓸까에서 경영자란 한 나라 한 성의 주인이다. 당연히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but, however를 입부를처럼 달고 사는 사람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기업의 경영자들이 이러하니 안타깝게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기는 해도 라는 부정적인 말은 일반 사람들에게 더 만연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바로 그 사고방식이 회사를 발전시키는데 인생을 바꾸는데 족쇄가 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당신은 어떤가?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기는 해도 이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사용하는가? 아니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지조차 의식도 못하면서 수없이 쓰고 있을 것이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좀 더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어쩌면 예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도 일단 도전해보자. 해보자. 아니 해보자가 아니고 해보고 싶어. 나는 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으로 뛰어들면 예상 밖의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다. 간사이에 있는 한 대학의 유명한 여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는 인간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첫째는 그만두자, 하지 말자, 가지 말자의 말자족. 둘째는 가볼까, 입어볼까, 해볼까의 볼까죠. 셋째는 해보고 싶다, 물어보고 싶다, 먹어보고 싶다의 싶다. 이 교수의 말에 따르며 말자족은 아예 논외로 하고 삶을 즐겁게 살고 싶다면 싶다족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한다. 볼까족은 아직 병아리 단계라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아침 30분만 바꾸면 정말로 인생이 달라질까? 아침 30분을 바꾸기만 하면 정말로 인생이 달라질까?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열쇠가 여기에 있다. 그럴 리가 있어? 말도 안 돼. 관둬. 이렇게 어깃장을 놓으면 결과가 나올 리 없다. 달라질 거야. 아니, 나는 그렇게 만들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고 뛰어들어야 생각지도 못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열린 마음으로 도전하느냐? 아니면 입버릇처럼 반복하는 부정적인 말로 뭔가 마음을 위축되게 만드느냐? 그 결과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진다. 적어도 당신만큼은 긍정적인 자세로 아침을 생각하고 아침을 맞이하기 바란다. 아침은 그런 당신의 도전에 충분히 응해줄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과 풍성한 내실을 간직하고 있다. 아침은 하루 중에서 다른 어떤 시간도 대신하기 힘든 아주 귀중한 황금 시간대이다. 아침 30분을 바꾸는 방법. 일에서나 가정에서나 근본은 같다. 그럼 아침 30분을 바꾸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그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다.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는 방법은 있을 수 없다. 아침을 보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천냥지차로 바뀐다. 물론 직업에 따라서도 그 방법이 다르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 아침은 출근하기 전에 보내는 몇 시간이다. 전날 못 다했던 업무를 보거나 능력 개발을 위해 공부를 하거나 아마 노력하는 많은 직장인들은 이 둘 중 어딘가에 속할 것이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의 대부분은 매일 아침 힘겹게 일어나서 허둥지둥 출근하기에도 바쁠 것이다.
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가사를 돌보는 주부는 어떨까? 주부에게 일터는 집이다. 아이도 돌봐야 하고 출근하는 남편도 챙겨야 하고 그야말로 아침 4시간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단지 출근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 치열함은 직장이 못지않다. 전장에 나간다는 의미에서 보면 일을 하는 사람이든 전업주부든 모두 동일한 선상에서 아침을 맞이한다고 봐야 한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공통점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아침 30분을 바꿀 수 있는지를 알아볼 생각이다. 세상사는 겉으로는 달라 보여도 그 밑바닥을 흐르는 본질은 똑같을 때가 많다. 혹은 그 반대도 진실이다. 그러므로 이건 일 이야기니까 나랑 상관없어. 이건 집안 얘기잖아 하고 나누어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직장일을 예로 들었지만 이걸 가정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집안일이지만 사업 이야기하고도 통하는 점이 있는데 공부하는 우리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 이런 열린 사고로 아침 30분을 대해주길 바란다. 아침 30분을 바꾸면 오전이 바뀐다. 오전이 바뀌면 그날 하루가 바뀐다. 그날 하루가 쌓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인생 자체가 바뀐다. 시장은 지금이다. 하루를 완성하고 인생을 바꾸는 아침 30분의 변화를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왜 아침 30분을 바꿔야 할까? 아침은 하루 중 가장 효율적인 시간. 왜 아침 30분을 바꿔야 할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뜻밖의 단순하다. 아침이라는 시간이 하루 중에서 가장 생리적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일, 비즈니스와 가정 모두 일이라는 측면에서도 생산성이 무척 높기 때문이다. 아침 시간을 6시에서 10시 반까지로 보면 약 4시간 반 전후가 아침이다. 이는 하루 24시간 중에 약 20%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그럼 아침에 해내는 일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 대답은 잠시 접어두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자. 평범한 직장인을 예로 들었을 때다. 이들은 대개 회사의 출근 시간이 9시까지니까 적어도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는 일어난다. 서둘러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옷을 입고 전철로 뛰어든다. 그리고 업무 시간에 맞춰 간신히 도착해서 일을 시작하면 10시 반까지는 1시간 반 정도가 남는다. 아침 시간 중 딱 그림 그것만큼만 일을 준비하는 워밍업 시간을 감안하면 그 시간은 더욱 줄어든다.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는 것이다. 아침 시간은 하루 24시간의 약 20%에 해당하지만 이들이 정작 일하는 시간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침형 인간은 다르다. 6시부터 10시 반까지 하루 약 20%에 해당하는 시간을 일이나 공부, 기타 해야 할 일에 투자한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보통 사람과 아침의 인간은 10%대 20%대 갑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단순 비교에 속지 마라. 왜냐하면 같은 시간이라고 해도 효율이 다르다. 아침 시간을 한번 맛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텐데 아침 시간의 효율은 다른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 아침 시간의 효율은 낮이나 밤 등 평소 시간의 서너 배에 달한다. 한 번이라도 아침엔 생활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이야기를 인정할 것이다. 간단하게 계산해보자. 시간의 효율을 곱한 것을 성과라고 한다면 두 사람의 차이는 8배에 달하게 된다. 보통 직장인 2시간 곱하기 1 효율은 2 성과. 아침형 인간은 4시간 곱하기 4 효율 4배는 16 성과.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8시간으로 본다면 아침 생활을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하는 일을 아침 시간에 다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효율만으로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아침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파레토의 법칙 혹은 80대 20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경제학 용어이지만 여러 분야에서 워낙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이론이라서 꼭 경제학도가 아니라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을 것이다. 아침 시간 역시 이 이론에 그대로 적용된다. 즉 하루 중 20%를 차지하는 아침 시간에 하루에 해야 하는 일 중에 중요한 80%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침은 정말 알면 알수록 놀라운 시간이다. 아침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은 인생을 흘러보내는 것과 같다. 이 말 결코 극단적인 말이 아니다. 첫 걸음을 크게 떼어서는 안 된다. 머릿속 이런저런 계산 때문에 흥미를 잃은 사람도 있으리라.
능률이 아침에 더 좋다는 말은 알겠어. 그래서 어떻다는 이야기야? 어쩐지 이런 소리도 들리는 듯하다.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아침도 아침이지만 왜 꼭 30분일까? 대답을 하자면 굳이 30분이 아니어도 된다. 내일 당장 아침 전체를 바꾸어도 상관없다. 뭔가 큰 결심을 하고 아침을 바꾸기로 굳게 마음먹었다면 아침 30분 정도의 변화로는 성에 차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겨우 30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방법, 즉 아침 전체를 목표로 잡는 방법은 좌절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처음부터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좌절의 괴로움을 맛보기 쉽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다이어트나 뱃살 빼기 작전이 그렇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달에 몇십 킬로그램이나 살을 빼겠다고 목표를 잡은 사람은 80, 90%가 좌절을 맛본다. 그리고 실패로 끝났을 때의 말도 그에 정해져 있다. 이 방법은 나한테 안 맞아. 살 안 뺀다고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살래. 물론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모험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다이어트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개는 금방 힘에 부쳐 요요 현상을 겪는다. 우리는 그런 신뢰를 너무도 많이 봐왔다. 아마 이 책의 독자 중에서도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런 의욕이야말로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는 귀중한 감정이다. 다만 의욕을 성과로 이어지게 하려면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원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인간에게는 큰 목표를 향해 조금씩 노력을 쌓아가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다. 첫걸음을 크게 떼지 마라. 짧은 첫걸음이 훨씬 낫다. 아침 변화는 30분부터. 일본의 유명한 야구 선수인 서즈키 이치로를 두고 대단하다고들 하는데 그것은 그가 스몰 스텝법을 뼛속까지 터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서즈키 이치로 선수는 2008년 미 1통산 3000개의 안타를 달성했는데 같은 날 3001개째의 안타도 기록했다. 시합 후 기자회견장에서 그가 강조한 점은 3000개의 안타를 달성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거보다는 3001개째를 쳐냈다는 사실을 더 자랑스러워했다. 그의 사정거리에는 이미 4000개의 안타가 들어있는 것이다. 아무리 큰 목표도 이처럼 최소의 한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로 인해서 그는 3000개의 안타를 수립한 그날 그 시합에서 다음 목표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사실을 기뻐한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내가 왜 유독 아침 30분을 강조하는지 아마 여러분도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목표가 크면 클수록 보폭을 작게 해야 한다. 그 작은 성공이 계속해서 큰 성공으로 이어져 나갈 테니까. 관광지에서 동물들의 고개를 구경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원숭이나 돌규의 수는 물론이고 요즘에는 비둘기들이 탁구 시합을 하는 고개까지 등장했다. 그렇게 어려운 고개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그 방법을 학습 심리학에서는 스몰 스텝을 활용한 행동 형성법이라고 말한다. 즉, 큰 목표까지의 과정을 몇 개의 작은 단계로 나누어 하나씩 정복해 나간다는 말이다. 물론 한 단계를 성공할 때마다 포상도 있지 않는다. 그런데 당신은 혹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은가? 일찍 일어나면 좋다는 거야 잘 알지. 하지만 야근이 많다 보니 늦잠 자기 일수라서. 잠자리에 들 때는 내일 꼭 일찍 일어나야지 하고 다짐을 해. 그런데 자명종 소리가 작아서 그런지 눈 떠보면 만날 그 시간이 더라고. 여기에는 하지만 그런데 그렇지만과 같던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뚜렷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이 벽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 이럴 때 바로 스몰 스텝법을 적용해야 한다. 완전한 아침형 인간이 되겠다는 큰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소한 목표들을 세우고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 된다. 아침 5시라는 큰 목표를 세웠어도 단박에 자명종 시계를 5시에 맞춰서는 안 된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30분 정도만 당겨보자. 늘 7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은 7시에 맞추고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6시 반으로 맞추고 6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은 6시로 맞춘다. 불과 30분을 당겼을 뿐이지만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아니 그 전날의 강우는 어디로 사라지는지 눈 떠보니 그대로더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랬다고 손을 놔버리면 안 된다. 날마다 계속 도전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설령 노력이 패배의 과정을 거듭할지라도 한 2주간 끈질기게 계속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목표가 확실하게 뇌에 새겨진다. 그 전까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고 각오를 해도 잠재의식이 하지만 그러나 그랬지만의 발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그런데 한 2주간 노력을 계속하면 이 완고한 잠재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 어쨌든 그래서 30분 일찍 일어나는데 성공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아싸, 30분 일찍 일어나는데 성공했으니까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이 역시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다. 30분 일찍 일어났으면 그에 맞는 포상부터 챙기자. 포상 방법은 제6장에 나와 있으니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단숨에 나아가려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30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찍 일어나기가 완전히 몸에 밴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이 30분 일찍 일어나기가 몸에 배면 다시 30분을 앞당겨서 일어날 준비를 해야 한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서서히 몸에 배도록 자연스럽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밤부터 아침까지 나는 이렇게 보낸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쓴 책, 여러 책에서 아침에 차가 나여 아침 행생활을 실행해야 한다고 권해왔다. 그렇다면 그런 나는 아침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이에 관해 쓰지 않는다면 무척이나 불공정할 것이다. 내가 아침을 맞이하는 방법을 점수로 환산한다면 결코 100점짜리는 아니다. 하지만 100점을 목표로 날마다 노력하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혹시 참고가 될 수도 있으니 실제 내 모습을 묘사해 볼까 한다. 나는 오늘도 5시 반에 일어났다. 어제 잠이 든 시간은 12시를 조금 넘긴 때였다. 어제도 12시에는 잠을 자기로 했으므로 어제는 다소 규칙을 위반한 셈이다. 잘 때는 이어폰으로 라디오 심야방송 듣는다. 하지만 그래봐야 15분 정도다. 그 정도 들으면 편안하게 잠에 빠진다. 내가 쉽사리 잠이 드는 이유는 날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열심히 활동하기 때문이다. 몸도 마음도 그만큼 기분 좋은 피로감에 젖어 있다. 밤중에는 하룻밤에 하나 정도의 빈도로 꿈을 꾼다. 과학적으로 보자면 훨씬 더 많은 꿈을 꾸겠지만 내가 기억하는 양은 딱 그 정도다. 조금 기분 나쁜 꿈을 꿀 때도 있고 즐거운 꿈을 꿀 때도 있다. 일이 힘에 부칠 때는 한꺼번에 겹칠 때는 아무래도 악몽을 더 자주 꾸는 것 같다. 나는 자다가 3시나 4시쯤 희미하게 눈을 뜬다. 하지만 대개는 5분 정도 이어폰을 끼고 라디오를 듣기만 하면 곧바로 잠의 세계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5시가 조금 못 되는 시간, 그러니까 라디오 심야편이 끝날 때쯤 머리가 깨어나기 시작한다. 아나운서가 각지의 날씨를 전할 무렵이면 무의식 속에서 이미 일어날 준비를 시작한다. 나도 원래는 저녁형 인간이었지만 최근에는 이 스타일이 완전히 몸에 배었다. 빠르면 아침 5시, 늦어도 아침 5시 반이면 자리에서 일어난다. 괴롭다고 느낀 적도 없다. 아니 그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고 일부러 의식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하던 대로 자고 하던 대로 일어나다 보면 늘 그 시간이다. 완전히 습관으로 굳어진 것이다. 생각하기와 비교하기는 습관의 적. 이쯤에서 습관의 중요함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 책 바로 전에 썼던 잠자기 전 30분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에게 습관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생활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열쇠는 습관이라는 무의식 속에서의 행동이 쥐고 있다. 습관이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what 하고 고민을 한 끝에 선택하는 행동이 아니다. 이럴까 저럴까 how 하는 방법의 선택과도 관계가 없다. 생각하고 검토하고 비교하고 선택하는 거의 낭비나 다름없는 행위를 배제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 바로 습관이다. 방금 생각하다, 검토하다, 비교하다, 선택하다 등을 낭비로 표현한 데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으리라. 하지만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나 역시 이러한 행위가 인간이 누리는 고차원적인 지적 행위임을 잘 안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그 행위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빛을 발한다. 게다가 그런 상황은 싫든 좋든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런 고차원적인 영위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행위들을 하면 이는 쓸데없는 낭비일 뿐이다. 더 쉽게 말하면 이렇다. 얼굴을 씻을 때, 밥상에서 젓가락질을 할 때, 길거리를 걸을 때 우리는 what이나 how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행위들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다. 즉 습관이라
생각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무의식 속에서 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습관이다. 인간의 행동에서 무의식에 의한 행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다. 어떤 학자들은 95%가 무의식 속에서 행해진다고도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정한 효율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니 생각할 필요도 없을 만큼 좋은 것은 착착 습관으로 만들면 된다. 아침 30분 기억에서 비롯된 아침형 생활은 우리가 꼭 습관으로 만들어야 할 생활 방식 중 하나다. 아니 무엇보다도 웃으면서 실현해야 할 삶의 주제다. 오그 만디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기계발가로 내가 습관에 관해 말할 때면 항상 인용하는 사람이다. 그는 전 세계에서 300만 부나 팔린 베스트셀러 위대한 상인의 비밀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습관의 노예다. 아무도 이 강력한 죽음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스스로 그 노예가 되라고 권하고 있다. 노예라는 말이 지나치다면 코치라는 말로 바꿔보자. 습관이란 코치다. 좋은 코치 밑으로 들어가면 좋은 선수가 된다. 운동선수의 성공은 어떤 코치를 만느냐에 좌우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공도 어떤 습관에 몸을 맡기느냐에 달려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라. 나는 다행히도 5시에서 5시 반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 이제는 잠시 긴장을 풀려 6시에 일어나기라도 하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혀를 찰 정도다. 가끔 사람들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십니까? 하고 물을 기회가 있는데 그때 네 빠른 편입니다. 몇 시에는 일어나요? 라는 식의 대답이 돌아오면 솔직히 6시면 이러다고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지금이야 이런 건방진 소리를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나도 예전에는 저녁행 인간이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아침에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었을까? 너무 평범해서 죄송하지만 그 대답은 그저 아침행 생활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뿐이다. 굳이 구체적인 계기를 든다면 우연한 기회에 시작한 저작 활동이었다. 한 출판사에서 아침 90분 이 시간에 돈을 버는 사람의 일과 생활 성공 노트라는 책을 내 이름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더 젊었을 때의 전형적인 야행성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 당시 나는 저녁행 생활에 젖어 있었다. 그런데 아침형에 관한 책을 내게 되면서 최소한 아침 생활의 체험 정도는 해두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다면 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아침행 생활을 조금 해보았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다. 첫째, 아침 공기의 맛이 달랐다. 오존이 많다. 둘째, 기분이 상쾌했다. 내 호르몬 방출. 셋째, 차가 적어 도로가 한산했다. 교통량은 낮 시간에 5분의 1 이하. 아니 끝이 없으므로 더 이상 쓰는 것은 간두겠다. 어쨌든 처음으로 느낀 점은 기분이 좋다 했다. 처음에는 일에 가는 성과 같은 거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침에 일을 하면 진척 속도가 참 빨랐다. 그전에는 마감을 지나 원고를 넘기는 것이 일상이나 다름없었는데 아침에 일을 하면서부터 마감 날짜를 엄수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내 입으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마감 날짜에 관해서만큼은 신뢰받는 작가가 된 것이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변명이 싹 사라졌다. 당연히 들어오는 일도 늘어났다. 물론 일이 늘어나고 마감 날짜를 어기게 되지도 않았다. 이미 아침행 생활의 높은 능률이 몸에 배웠기 때문이다. 키워드는 계기와 해보다. 내 사례는 전문적인 경우다. 그러나 직장인이든 가정주부든 다르지 않다. 직장인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아침 시간을 이용해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한다면 다른 때보다 합격률이 올라간다. 밤에 공부하는 것보다 효율이 2~3배나 좋기 때문이다. 잠자기 전 30분에서는 잠들기 전 30분에 활용해서 공부를 하라고 권했다. 그런데 아침 30분이 왜 중요한지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뒤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의문을 풀자면 다음과 같다. 잠자기 전 30분은 수면 중에 우리 뇌가 가지는 정보 처리, 기억 강화 기능을 활용하는 데 중요한 시간이다. 그에 반해 아침 30분은 우리 뇌의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강화되는 집중력과 판단력을 활용하는 시간이다. 다른 시간보다 탁월한 뇌의 호율을 내 것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측면에서도 보고서나 기획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눈에 띄게 빨라진다. 그만큼 상사의 시선도 부드러워진다. 가정주부라면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함으로써 우리 엄마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네 하는 가족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다.
당신을 바라보는 남편의 눈도 달라진다. 권태기는 그냥 빈말이라도 당신 다시 봤어 하는 감탄이 나올지 모른다. 휴일에 함께 외출하는 일이 잦아질 수도 있다. 아침형 인간으로 바꾸다. 이 단순한 변화가 삶을 이토록 크게 변화시킨다. 그야말로 놀라워라 아침의 인간의 삶이여가 아닌가. 하지만 이런 의견도 있다. 일찍 일어나면 생활 태도가 좋다는 거야 당연하지. 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정말 그럴까? 나를 예로 들자면 아침형으로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우선은 계기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는 어쨌든 해보면 된다. 이도 조금만 충족되면 아침의 인간으로 탈북하기가 쉬운 종목이다. 당신의 계기는 이 책을 읽었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에는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말고 일단 내일부터 당장 30분만 일찍 일어나 보라. 그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하는 점은 시험해 보면 저절로 알게 된다. 일단 실감하게 되면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관이 된다. 지금의 나는 내가 8시에 일어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생활에 익숙해졌다. 그렇게 되는데 무슨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아침 30분은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일찍 일어나면 재능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궁극의 비결은 무엇일까? 자기 개발을 주제로 책을 쓰거나 잡지, 원고를 쓸 일이 많은 나는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많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일도 일이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더 많다. 아마 오늘날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도 아주 진지한 주제이리라. 궁극의 비결이라. 노력일까? 아니면 재능? 그것도 아니면 용기, 결단, 요령, 수완, 성경, 지명, 인명. 생각하지만 끝이 없다. 게다가 모두 전곡을 찌른다. 성공한 사람은 이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측면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황금 이삭을 거두어 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보다 더 바탕이 되는 뭔가 공통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고심한 끝에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이유가 떠올랐다. 그 사람들이 모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달인이라는 것이다. 성공의 원인이 그런 단순한 이유라니 재능도 있고 노력도 하는 사람이 우연히 일찍 일어났을 뿐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왜 다양한 분야에서 이름을 날린 천재들, 그것도 개성이 강해서 나는 나, 너는 너를 외치는 천재들이 마치 서로 짠 듯이 일찍 일어났을까? 그건 그들이 재능이 있는 천재였을 뿐만 아니라 노력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노력의 성과가 가장 결실을 맺기 쉬운 때가 바로 아침이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혹은 경험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 그런 이유에서 나는 이렇게 단언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그 사람의 재능은 적어도 50%는 더 발휘된다. 그리고 최초의 50%는 쌓이고 쌓여서 100%가 되고 나아가서는 150%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확률 또는 같은 비율로 높아진다. 아침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100마디 말보다 전거 하나가 낫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러했을까? 미국의 직장인들은 비즈니스 엘리트가 되는 길을 경로라고 부르며 이를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경로란 길이나 행로를 뜻한다. 이 길을 닦는데 아침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뜻의 격언이 있다. 경로는 아침에 빛난다. 이 말대로 성공한 비즈니스 엘리트들은 모두 일찍 일어나기에 달인이었다. 가령 마이크로소프트를 일으킨 빌 게이츠가 그렇다. 그의 이런 기상 습관은 이미 유명할 대로 유명한 이야기다. 그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2~3시간씩 독서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제35대 미국 대통령 JF 케네디는 아침 식사 전에 여러 종류의 신문을 독파했다. 그리고 아침을 먹으며 그날의 자료를 훑어보고 명쾌한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아침 식사 전에 입수한 정보를 활용하여 훌륭한 대통령이 된 것이다. 40대 나라는 젊은 나이에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인 시트코프의 회장 자리에 앉은 존 리더, 그도 아침 일찍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비즈니스 엘리트였다. 존 리드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한 은행장은 파티 석상에서 그와 다시 만날 약속을 잡고 덕이양양했다.
그런데 뒤이어 이런 말이 들려왔다. 모레 오전 6시는 어떠십니까? 평소 자신이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고 자부하던 은행장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존 리드는 다른 정권회사의 사장에게 6시 15분부터 조찬 회의를 합시다 하고 제안했다. 이른 시간부터 15분 간격으로 스케줄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만이 아니다. 일본에서도 성공한 직장인들은 모두 일찍 일어나는 세다. 예컨대 미스터 합리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도코 도시오. 그는 쓰러져가는 몇몇 대기업의 재건을 이루어냈고 일본의 경제단체 연합회의 회장직을 맡기도 했다. 그가 기업을 재건하기 위해 열중하던 시절에는 날마다 아침 7시 15분에 출근하여 일반 사원의 몇 배로 일을 했다고 한다. 이 역시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다. 자신이 창건한 다이에이의 경영 실권을 43년 동안이나 쥐고 있었던 나카우치 이시오, 그 역시 전형적인 아침의 인간이었다. 고베에서 1995년에 일어난 한신 대지진 때는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하여 오전 7시에 이미 지진 피해 대책 본부를 세웠을 정도라고 한다. 일본 최대의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가오에서 19년 동안 회장직을 맡던 마루타 요시도 있다. 쇼토쿠 태자, 6세기 후반의 정치가이자 사상가, 일본의 불교를 중용시켰으며 우루사와 시텐노사를 건립했다. 관리와 귀족이 지켜야 할 도덕을 17조의 헌법으로 제정했다. 의의 17조 헌법에서 경영 철학을 따온 독특한 경영인인데 그는 훨씬 더 대담한 조조파였다. 자기 혼자만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에 여는 조조회의를 회사의 경영 전략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새로운 것에 적극 도전하는 정신으로 소피나 브랜드의 화장품 사업을 성공시켰다. 게다가 겸손한 인물로 한 신입사원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와 눈이 마주쳤는데 회장인 그가 먼저 인사를 하는 바람에 당황했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그 신입사원 지금 그 책의 편집을 도와주고 있다. 사실은 내 주변인은 실제 체험담이다. 후나의 종합연구소의 후나의 육교도 빼놓을 수 없다. 아침과 관련한 책들을 많이 집필하는 아침형 삶의 선구자다. 아침 4시에 일어나서 9시에 출근하기 전까지 5시간을 독서와 원고 집필 등의 개인적인 시간으로 보냅니다. 이는 동시에 하루 일과의 준비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이다. 위에 소개한 비즈니스 리더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물론이고 모두가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매사에 적극 도전했다는 사실이다. 필시 아침의 공기가 그러한 습관을 낳는 토양을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도쿄 도시오의 어록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여정이요 경험이다. 나는 실패에서도 이를 걸음으로 삼아 그 이상으로 만회하려고 노력해왔다. 히틀러의 아침잠이 세상을 구하다. 이렇게 위인들이 이야기에는 시사하는 바도 많고 교훈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내용이었지만 빼놓지 않고 소개했다. 또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아침 30분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실감하게 된다. 그렇지 않은가? 일찍 일어나기에 관한 역사상의 인물이나 위인들의 일화는 이 밖에도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너무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도 저자로서는 조금 피하고 싶을 상황이므로 이런 일화는 다음에 소개하기로 하고 화제를 전환해볼까 한다. 단, 그 전에 딱 한 사람, 일찍 일어나지 못한 탓에 목숨을 잃은 인물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좀 흑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책을 읽는 중에 잠깐 머리를 식히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한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 치명타를 입힌 작전은 1944년 연합군이 펼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다. 독일이 이 싸움에서 궁지에 몰린 까닭은 히틀러가 한 발 늦게 이 소식을 전해들었기 때문이다. 역사의 뒤편을 살펴보면 사실 이 중요한 정보는 제때 전달됐다. 그런데 히틀러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히틀러가 아침을 잘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히틀러는 아침마다 기분이 말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 사실을 잘 아는 측근들은 괜히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리기가 싫어 고의로 정보를 늦게 보고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된 날 아침 5시 반경에 이미 연합군이 프랑스에 상륙한 것 같다라는 정보가 독일 최고 통수부에 전해졌다. 그런데 이때 히틀러는 침대에서 나올 줄을 몰랐다. 중요한 정보이긴 하지만 이런 시간에 그것도 전황이 불리하다는 나쁜 소식을 전했다가는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지 자칫 잘못했다가는 보고자 자신의 목이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는 판이다.
측근들은 정부 보고를 망설였고 결국 히틀러가 눈을 뜬 시간은 오전 10시경으로 말 그대로 이미 때는 지났다가 되었다. 독일군은 필사적으로 정하겠지만 히틀러는 이듬해 4월 30일에 자살을 했고 독일은 5월 7일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참으로 잘된 일이다. 아침 시간은 황금을 가져다 준다. 일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찍 일어나기는 서푼의 덕이라는 속담이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무엇이든 틀림없이 덕을 본다는 뜻이다. 이때 덕자를 어떤 글자로 표현했는지 혹시 알고 있는가? 이 덕을 말하는 덕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답은 덕. 좀 헷갈릴지도 모르겠다. 덕이라고 하면 돈이나 재산을 가리킨다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덕에는 인덕이며 덕망 등 돈과 반대되는 이미지가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서푼의 덕이라고 하면 돈이 아니라 인격이나 품격이 올라간다는 뜻인가 하고 개인한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속담에는 뒷말이 붙어 있다. 그 뒷말까지 보면 역시 돈을 뜻하는구나 하고 이해하게 된다. 정식 속담은 일찍 일어나기는 서푼의 덕, 오래 일어나 있기는 300의 손해다. 그런 왜 덕자를 쓰는 걸까? 사실 이 덕에는 벌다, 덕이 되다, 넉넉하다, 재산 따위의 뜻이 있다. 이는 사전에도 확실하게 나와 있다. 아침의 효용을 표현한 다른 속담을 찾아보면 아침에 일어나기는 1000냥, 밤에 일어나기는 100냥, 아침 1시간은 밤 2시간 등이 있다. 전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면 1000냥을 벌 수 있지만 밤에 일하면 100냥밖에 못 번다는 이야기고 후자는 아침 시간의 능력은 밤 시간의 2배라는 뜻이다. 그야말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단적으로 표현한 속담이 아닌가. 아침에 일어나기는 3냥, 절약은 단냥이란 말도 있다. 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와 근검절약은 모두 덕이 되는데 근검절약은 좀 더 효과가 크다는 정도의 뜻이다. 이것도 하나의 진리라면 진리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가 건강에 좋다는 뜻을 가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병을 모른다는 말도 있다. 아침이나 일찍 일어나기를 찬미한 속담들은 세계 어디에나 존재한다. 먼저 미국부터 알아보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이 말은 일찍 일어나기는 서푼의 덕과 같은 뜻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하고 부귀하고 현명해진다. 이것이야말로 일거삼덕이 아닌가? 정열의 나라 중남미에서는 일찍 일어나기는 서푼의 덕을 일찍 일어나는 아가씨가 난군을 만난다라고 말한다. 눈을 아시아로 돌리면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3가지 광명이 있고 늦게 일어나면 3가지 암흑이 있다. 날이 밝으면 곧 일어나라. 눈을 떴으면 잠자리에 미련을 두지 마라. 미루베도 일찍 이르나기의 이덕을 찬미한 격언이 있다. 하늘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을 돕는다. 아침 시간은 그 사람의 입에 황금을 물린다. 이탈리아. 아침 시간은 돈 버는 시간. 프랑스. 아침이야말로 모든 것. 영국. 중요한 일은 아침에. 스페인. 동틀녘의 빛은 빵을 새롭게 만든다. 독일. 아침 시간은 우리에게 황금을 가져온다. 러시아. 슬라브인은 아침은 저녁보다 현명하다라는 말로 저녁보다 아침에 더 머리가 맑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발트해 지역에서는 일찍 일어나는 새는 뿌리를 헹구고 늦게 일어나는 새는 눈만 비빈다라는 경언이 전해진다. 모두 다 일찍 일어나 시간을 여유있게 사용했을 때의 효용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처럼 세계 어느 나라든 예부터 즉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를 장려한다. 이 속담과 격언들은 사람들의 경험에서 터득한 지혜이기도 하다. 과학이 밝히는 아침 30분의 힘. 이것만으로도 이미 아침의 놀라움이 다 밝혀진 듯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만으로는 어쩐지 좀 불공정하다는 생각도 든다. 속담이나 격언은 문학에 속하는 것들이다. 좀 과하게 말하자면 이런 말들은 정말 하기 나름이다. 세상 만사의 진수를 꼬집을 때도 많지만 너무 주관적이어서 이치에 맞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아침의 놀라움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격언이나 속담도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 과학이 이를 입증한다. 다음 그림을 보자. 이것은 아침행과 저녁행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계산 속도와 손놀림을 비교한 해외 연구 문헌이다. 계산 속도는 대체로 아침형 쪽이 우수했다. 특히 오전 중에는 압도적으로 아침행의 성리였다. 아침행이 저녁행이 지는 시간은 오후 1시 넘어서 오후 4시까지, 오후 9시 이후였다. 정오가 지나면서 속도가 늦어지는 까닭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수면 시간이 부족한 데서 오는 영향이 아닐까 싶다. 바로 이 때문에 낮잠의 효용이 중요시된다.
아침형 인간이 그날 하루를 상쾌하게 보내려면 오후 시작 전에 15분 정도 짧게 낮잠을 자두는 편이 좋다. 나 역시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짧게 낮잠을 자려고 한다. 낮잠을 잔다고 해서 굳이 자리까지 깔 필요는 없다. 책상에 엎드려 잠깐 눈을 붙이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어서 누구나 할 수 있다. 회사에 휴게실이 있으면 그곳을 이용해도 되고 주머니 사정이 좀 넉넉한 사람이라면 건융을 이완하고 피로를 풀 수 있는 전문 숍에서 휴식을 취해도 된다. 어찌되었든 아침형 생활에는 낮잠이 많은 도움이 된다. 짧은 수면 시간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나폴레옹도 실은 낮잠의 명수였다. 오후 9시 이후 시간대에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보통으로 계산 능력이 좀 떨어진데도 별 지장은 없다. 다음으로 손을 사용하는 능력에 대해 알아보자. 오후 7시까지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아침형의 성리였다. 저녁형은 해질녘부터 손끝이 영무해지기 시작하더니 늦은 밤이 되었어야 최고조에 달했다. 그런데 공부나 일을 할 때 한밤중에 손놀림이 과연 필요할까? 아니다. 이런 시간에 이겨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아침형의 그래프는 비교적 안정적인데 반해 저녁형은 변화가 심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공부든 일이든 아침형 쪽이 바람직하다. 이것만으로는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붙이자면 일본의 한 연구가 야마시타 후미오리쇼 대학 교수가 집중력에 관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한다.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꼭지점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을 번갈아 가며 그리게 하는 실험이다. 무척 단순한 실험이지만 아침에는 별 무리 없이 해내던 실험자들이 밤이 돼서 헷갈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신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침은 긍정적인 사고의 셈. 애프터 5라는 말이 있다. 퇴근 후의 시간을 말하는데 저녁형 인간은 이때부터가 진짜 활동 시간이다. 어쩌면 저녁형 인간들에게는 하루 중에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되는 시간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침형 인간은 다르다. Before 9, 이때가 황금 시간이자 가장 귀중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는 긍정적인 사고가 길러지기 때문이다. 아침 공기는 신선하고 상쾌하다. 이 사실에 반대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물론 기분상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하지만 여기에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숨어있다. 야간에 차가워진 지면이 아침 햇살을 받아 따뜻해지면 이슬이 생기고 이슬이 증발하면서 마이너스 이온을 방출한다. 아침 공기가 신선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마이너스 이온이 공기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침을 상쾌하게 느끼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코르티코이드라는 부신 피질 호르몬의 작용 때문이다. 코르티코이드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호르몬인데 우리 몸에서는 이 물질이 오전 4시경부터 분비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서서히 분비량을 늘어 오전 6시에서 8시경에는 최고조에 달한다. 아침에 유독 기분이 상쾌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아침 시간에는 환경도 몸의 상태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고민하는 환자들에게 일찍 일어나기를 권유하는 정신과 의사도 많다.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아침 시간에 긍정적인 기운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아침은 아이디어의 보고인 우뇌가 활동하는 시간. 최근 우뇌와 자뇌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뇌란 뇌의 오른쪽 방구를 말하는데 주로 감성, 리듬, 시각, 이미지 등을 주관한다. 사물을 직감적으로 기억하거나 창조적인 발생을 하는 감각기관도 우뇌에 들어있다. 예컨대 기억에 의존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이 우뇌 덕분이다. 눈에 들어온 배경의 막다한 정보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 의식에 남기는 이 이미지 처리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감상, 음악 감상, 연주 등도 우뇌가 관장하는 일이다.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데 역시 우뇌다. 이에 비해 자뇌는 언어나 기호를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사물을 생각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언어에 관한 능력이나 분석, 계산 따위의 논리적인 사고를 주관한다. 앞에서 오전 4시경부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부신 피질 호르몬 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되기 시작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부신 수질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마찬가지로 오전 6시에서 8시경에 최고조에 달한다. 아드레날린은 뇌의 힘의 원천이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도달하며 하루 중 가장 기분이 고양되어
그동안 골치를 아프게 했던 어려운 공부나 힘든 업무에도 과감히 맞설 수 있게 된다. 덧붙이면 이두 호르몬의 분비량은 오전 7시 전후에 최고조에 달하는데 이를 오전 0시에서 3시경과 비교하면 무려 3배나 차이가 난다고 한다. 또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전환되는 것도 이 시간대다. 규칙적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오전 중에 교감신경이 활발해져서 집중력과 사고력이 향상된다. 뇌파를 조사해보면 오전 중에는 알파파와 베타파가 교대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알파파는 요한 상태일 때, 베타파는 긴장 상태일 때 나오는데 양쪽이 교대로 나온다는 말은 편안하면서도 적당히 긴장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는 어떤 대상에 집중하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실로 절묘하게 균형이 잘 잡힌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인간의 기억력은 오전 중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정오를 기준으로 서서히 감퇴하고 오후 7시 이후에는 오전 중에 절반 이후로 떨어진다고 한다. 뇌의 능력이 강력해지는 아침은 특히 우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대라고 알려져 있다. 아침은 그야말로 참신한 발상의 샘솟아 새롭고 창조적인 일에 도전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다. 뭔가 공부를 하거나 암기를 하는데도 최적의 시간대라고 할 수 있다.